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 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를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을 때 옆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즉, 이 3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또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이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 구의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던 이 부사절이 구로 바뀌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그래서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지만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속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사구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접속사를 찾고 또 분사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 before, after, until, since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ing 이 분사구를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게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형태는 분사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구죠. 근데 역할은 부사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동사에 연결해서 우리말을 할 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의 접속어가 생략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걷는다. 내가 옛날 친구 늙은 친구 아니에요. an old friend 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길을 걷다가 만난 거죠. 걷는 동안에 걷는 다음에 만났다? 아니죠. 역접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being poor 가난하다. 그가 차를 살 수 없다. because, as, since 이유 원인이에요.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유 원인에 접속이 생략됐구나. 그리고 이 분사구는 이유 원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다 생략돼서 쓰이지 않더라도 동사에 연결해보면 알 수 있다. 또 조건도 마찬가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생략되더라도 해석해 보시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너는 집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if가 생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보 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자, 시간으로 하면 이상하죠.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상하죠? 자,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no가 생략된 양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대상황입니다. 부대상황이라는 거는 as, while처럼 뭐뭐 하면서 동시라고 하죠. 동시.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 하다. 계속.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대 상황, 어떤 게 거의 동시에 아니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는데 마찬가지예요. 발끝으로 걷는다. 내가 창문으로 I approached the window 걸어갔다. 다가갔다. 발끝으로 걸으면서 다가간 거죠. 걸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부대 상황. 그래서 이렇게 and와 같은 나지는 as와 같은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걸어갔다.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아니면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간단히 보면 자, left alone. 혼자 남았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I began to read the book. 자,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남았을 때, 그래서 when이에요. 자,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조용히 있었다. 몰랐기 때문에 I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read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는다. 몇몇 책들은 will do harm 하면 피해를 주다죠. 이익보단 피해를 줄 것이다.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피해를 준다지. 읽혀진다면. 이건 수동이에요. 그죠? 과거분사입니다. read carelessly. 그래서 they are read인데 주어 같은 게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 read가 이제 being이 생략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being read인데 being이 생략돼서 read carelessly. born of the same parent.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They bear no resemblance. 닮은 점이 없다. 서로 to each other. 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 이상하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닮지 않았다. bear no resemblance. 이렇게. 자, 그래서 do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거죠. 이렇게 일반적 부대 상황은 주절의 뒤쪽에 많이 씁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낫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불의의 일격을 당하다,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뭘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준동사 중에 하나인 분사가 있죠. 준동사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이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즉 이걸 묶어서 분사구가 되겠죠. 자, 이 분사구가 있는 문장, 그것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분사, 예를 들어서 ing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사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접속사를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분사구로 바꾼 건데, 분사구문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재들을 보면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가 접속사 생략, 그 다음 주어 같은 생략, 그다음 동사를 원형의 ing 이 순서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같으면 생략한다. 죄송합니다.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이 아니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이거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수능이건 뭐 공무원이건 일반적 영어 문장에서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접속사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당연히 생략하면 이거죠. 의미의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면 당연히 영어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생략을 못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로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의 부사절은 생략을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 다른 부사절에 비해서 이 시간의 부사절은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유 원인이면 뭐뭐 때문에, 그죠? 양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의 저 부사절의 접속사들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그죠? 뭐뭐 하기 전에, 후에까지, 이후로, 뭐뭐 하자마자 등등의 시간의 접속사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서 혼돈이 오면 생략을 못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문 보세요. 자, when she answered the phone. 자, 그녀가 전화에 대답했어요. 전화를 받은 거죠. 받았을 때 그녀는 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 answering이라는 분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answering the phone, she picked up the pen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접속을 생략하면 생략 접속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라는 when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 when을 생략하면 다른 의미의 접속사를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만약 그냥 answering the phone으로 쓴다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생략된 것이 before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 펜을 들었다 해도 말이 되고 after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은 후에 펜을 들었다. 또 전화를 받으면서 펜을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펜을 들었다.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고 그래서 when을 쓰고 when answering the phone 이렇게 써줘야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펜을 들었다라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이렇게 쓴 경우를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간 접속사들이 주로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략을 못한다. 끝으로 꼭 시간의 접속사 아니더라도 생략을 했을 때 말씀드린 의미의 혼돈이 있으면 어떤 접속사라도 당연히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though I should visit his office tomorrow 내가 그의 사무실을 내일 방문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I'll bring my work to do 내가 할 일을 가져갈 것이야. 이런 문장에서 앞뒤 문맥이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접속사 두 개의 문장의 관계를 따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물론 앞뒤 문맥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명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뭐냐면 여기 이름에 나와 있지만
동사로 만든 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씁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랑 형태는 똑같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동명사고 동명사의 역할은 당연히 뭐냐면 당연히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에요. 명사의 기능. 왜?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자, 그래서 명사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예요.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주어를 가져요. 마치 동사처럼. 그걸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태가 있죠.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수동인 동명사는 이렇게 써요. being, pp 이렇게 씁니다. 또 시제가 있어요. 동사 시제는 12가지인데 동명사 시제는 2가지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제가 있구나. 2가지. 그 다음에 이 동명사가 원래 동사의 형태가 타동사였으면 동사의 종류가 타동사였으면 동명사가 돼도 목적을 가져요. 원래 동사가 보호가 필요한 동사였으면 얘가 동명사가 돼도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사가 수식해요. 일반적인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데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라서 부사가 수식해요. 이 5가지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5가지 특징은 우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린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의 특징과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명사니까 당연히 준동사의 동사의 특징 이 5가지인데 자, 그래서 동명사도 마찬가지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특징을 꼭 먼저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peaking English well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speak란 동사가 타동사야. 뭐뭐를 말하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돼도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English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명사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동명사가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명사, 동명사 고르는 문제 나오고 밑줄 문제로 나와요. 자, 얘는 투부정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는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study English is must.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a must. 여기서 명사예요. 조동사 뭐뭐 해야 된다는 조동사 아니고 의무, 필수라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이 형식일 때 보호가 있을 때 주어가 기니까 이렇게 가짜 주어, 가주어를 쓰고 진주어로 돌리는데 변했죠. 진짜 주어 될 때 동명사는 진주어가 되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다시 동명사는 일반적으로는 주어로 쓰이는데 가주어 진주어문을 대고 거기서 진주어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목적 역할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당연히 쓰이겠죠. He enjoys reading short stories of O. Henry의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 걸 즐겨요. 뭐뭐 하는 것을 읽는 것을 즐기다. begin 시작했어. 뭐 하기 시작했어요? It began raining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가 오는 것을 시작했다. 즉 비 오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돼요. 이때는 왜? begin이라는 동사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enjoy 같은 경우는 항상 동명사만 목적어를 갖는 동사예요. 자, 그것도 뒤에서 따로 이제 있는데 아무튼 동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는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원칙상 안 되고 to seeing, of buying처럼 이렇게 전치사 to예요. look forward to 하면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죠.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너를 다시 보기를 기대해. 학수고대해. 하고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명사를 써야 되고요. 여기도 I'm thinking of, he is thinking of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buying a new bicycle. 새로운 자전거를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때 to buy 쓰면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안 되고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 다음 보호죠. 비동사의 보호입니다. 이렇게 My hobby is drawing picture.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은 is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당연히 투부정사 보호가 되니까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명사의 동사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준동사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전부 다 동사적 특징을 갖죠.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동명사의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명사가 아닌 모든 준동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특징은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동사의 주체는 주어라고 하죠. 근데 준동사의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명사도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요. 근데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쓰냐면 소유격이 원칙이고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She was aware of의 목적어가 helping the homeless죠. 지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가 도와요? 그가 돕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유격을 쓰는데 힘 써도 돼요. 목적격. 밑에 보실까요? 이렇게 명사할 때 탐즈, 탐이 지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데 탐즈에 되고 어퍼스트로피 s를 빼고 탐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소유격이 원칙이나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도 가능하다. 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 앞에 없는 경우, 자 준동, 이거는 동명사뿐이 아니라 모든 준동사 마찬가지인데, 자 준동사가 있는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어딨지? 네, 그러면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He's afraid of climbing the cliff. 그죠? 그는 절벽을 오르는 걸 두려워해요. 자,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그럼 절벽 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란 얘기죠. 그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그럼 그 됐는데, 없으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네, 됐습니다. 능동성이죠. 주어가 하는 일이면 동명사 그대로 써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당하는 일이에요. 수동. being pp가 동명사의 수동형이죠. 볼까요? He was unaware.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아내가요. of의 목적어는 his wife가 아니에요. 그는 아내를 몰랐다가 아니죠. 아내를 몰랐다가 아니라 아내가 뭐 하는 걸 몰랐냐면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아내가 그들의 아이를 꾸짖는 걸 몰랐어요. 아내가 꾸짖어요. 능동이죠. 밑에 거 볼까요? 자, 그는 몰랐어요. 아내가 뭐예요? 이번에는 꾸지람을 받네요. 그의 엄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한테 아내가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내가 꾸지람을 받는 거를 몰랐다. 됐죠? 그래서 꾸짖는 거니까 능동. 꾸지람 받는 거니까 수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시제입니다. 준동사 시제는 2가지입니다. 동사 시제는 12가지 시제가 있지만 준동사 시제는 2가지. 단수 시제와 완료 시제 있고 동명사는 이렇게 돼요. 단순, 원래 형태가 단순 시제, 기본 시제. 완료 시제는 having been pp예요. 자, 그래서 기본 시제는, 단수 시제는 동명사가 문장의 동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죠. 그가, 역시 의미상의 주어. 그가 문제 푸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밑에 보세요. We are proud.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요. 그가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푼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완료 시제 쓸 때는 동명사가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즉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죠. 그런데 그가 문제를 푼 게 언제겠어요? 과거죠. 그럴 때 완료 동명사를 쓴다. 자, 수능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내신에도 나오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탭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동사가 동명사가 되건 투부정사가 되건 준동사로 바뀌었을 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원래 목적어가 필요하면 준동사가 돼도, 즉 동명사가 돼도 여기서 목적어가 와요.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였으면 동명사가 돼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사가 수식하죠. 동명사가 명사로 쓰이지만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수식한다. 보시면 remember, 나는 기억하죠. 나의 아빠가예요. 아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뭐 한 거예요? 자,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Taking me to the zoo. 나를 동물원에 데려갔던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me는 뭐예요? taking, 이 동명사, 그죠? 동명사의 목적어가 me가 온 거고, 또 to the zoo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 동물원으로
데려간 거, 부사. 동명사 수식하는 부사예요. 동문으로 데려갔어요. me, 목적어예요. 나를. 자, 요 동명사의 동사 특징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면, 자, 투부정 똑같이 의미상의 주어란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다. 그래서 동사의 주어는 뭐라고 하고? 그냥 주어라고 하고. 동사의 주어는 주어고. 동사의 주어는 주어고. 뭐의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런데 또 보세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원칙이 뭐다? 무슨 격? 소유격이 원칙이야. 소유격. 소유격이 원칙인데 무슨 격도 된다? 목적격도 돼요. 둘 다 빨간색이 좀 잘 보이는구나. 자, 터치가 안 돼서.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인데 모두 된다? 목적격.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시험에 그래서 안 나오는 그래서. 둘 다 되니까. 자, 갑니다. Do you mind? 무슨 mind? 꺼리다. Do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하면 내가 창문을 여는 게 꼽냐?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답할 때 뭐라 그래? yes라 그러면 뭐? 이렇게 되니까 no, 안 꼬아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너는 꼽니? 너의 여자친구가 담배 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girlfriend 명사기 때문에 소유격을 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담배 피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이죠. 뭐 여자친구야. 근데 위에 쓴 것처럼 이렇게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무슨 격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격이 된다는 얘기는 어퍼스트로피 s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또 remember his가 원칙인데 him 써도 된다고.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bring me to the fishing farm. 양어장이냐 양어장. fishing farm. 고기를 키우는 농장이니까 양어장으로 데려갔던 걸 기억하는 거야.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면 한 일이니 한 일이니 할 일이니 한 일이니 한 일이야. 이미 한 일이야. 그래서 기억. bring. 데려갔던 거를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보세요. 잘 봐. remember 다음에 his 대신 힘을 쓰지. 승지야, 힘내. 외고생 이러면 안 되지. 자, his 대신에 힘 써도 되지.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remembered 힘을 썼다고 해서 remember의 목적어를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뒤에 힘이 목적격이 있으니까 remembered 힘 하면 나는 그를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아니라고.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데려갔던 걸 기억하는 거지. 즉 목적격을 썼을 때 얘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해석해야 돼? 주어처럼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밑에도 she insisted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을 주장하다, 고집하다지. he is going alone이야. 그녀는 혼자 가는 거를 그가 혼자 가는 거 고집해. 너 그 혼자 가라 그래. 근데 his 대신에 힘을 써도 된다고. 그래서 insist on 힘이 한다 그래서 그를 고집했다가 아니야. 그가 가는 걸 고집한 거지. 다시 말하면 remember의 목적어는 insist의 목적어는 또 여기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him, my father가 아니라 뭐야? bringing. 또 뭐? going. 또 뭐? my father가 목적어란 얘기야. 미쳤구나. my father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지우지? 터치가 안, 이거 아니라 쏘리 아니라 미쳤어. being이 부어.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동명사가 목적어라는 거 보시면 돼. 그게 이 얘기야. 타동사고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이 타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그 뒤에 있는 동명사가 목적어이며 목적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remembered, insist on, 여기도 on, 그지? on, of, 여기 동사 remember의 목적어는 bringing, going, being이란 뜻이야. 조심.
자, 투부정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조 그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이게 쉽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조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는 뭐다? 안 써 있으면 뭐다? My sister stopped dating. 그러면 여기 보면 내 여동생이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그 하는 것을 그만두다 멈추다잖아. 그치?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러면 데이트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의미상의 주어가. 그야? 주어래니까. 그렇지. 주어래니까. My sister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왜? 이 동명사의 동명사 앞에 뭐가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되나? 문장의 주어다. 그래서 내 여동생이 데이트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만둔 거지. 그와. 또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도 있어. 이렇게 Thank you for waiting. 자, 감사합니다.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누가 기다려줬니? 당신이지. 앞에 있는 거지. 당신이 기다려줘서 고마운 거지. 이렇게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 앞에,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그지? Thank you for waiting. 그래서 당신이 기다려준 걸 고마워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모일 때 말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 going home is pleasant. 집에 가는 건 즐거워. 누가 내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지? 그래서 제일 핵심 뭐냐면 1번이야.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투부정사도 분사도 동명사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단 동명사는 다른 거와 달리 소유격이 원칙인데 목적격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동사나 전치사 뒤에 왔다고 해서 걔를 목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동명사가 목적어고 그 앞에 있는 건 의미상의 주어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한번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부터 알아야겠죠? 자,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즉 동사의 주어는 자,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 정확히 서술어 문장에서는 자, 서술어의 주어는 그냥 이렇게 주어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준동사도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래서 준동사라고 해요. 하지만 얘들은 동사는 아니에요. 다른 품사로 쓰이죠. 투부정사는 명사, 용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주로 형용사, 가끔 부사. 자, 이렇게 준동사도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품사로 쓰이지만 주어를 가져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의미상의 주어를. 자, 준동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죠. 표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 동사,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이런 관계인 거죠. 자, 두 개의 관계는 똑같아요. 주어 동사의 관계나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의 관계는 똑같아요. 뭐 능동, 수동이라든지 행위의 주체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에 자, 바로 앞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 했어요. 바로 앞에 쓰는 경우. 자,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중요해요. 바로 앞에 쓰는 경우에 어떤 걸 쓰냐면 소유격을 써요. 그런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렇게는. 자, 보시면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두 가지를 보시면 자, 그래서 do you mind 타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걸 꺼리다, 싫어하다. 목적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모킹이죠. 그래서 너는 꺼리다, 싫어하다. 싫어하니 너의 여자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그래서 apostrophe s 붙여서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생략하고 목적격을 써도 된다. remember 동사죠. taking me to the fishing farm. 자, 양어장이죠. 예, 데려갔던 거를 기억하는 거죠. 누가? 그가. 원래는 his인데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 him을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remember his 아니면 him taking me to the fishing farm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전치사 목적 볼까요? I'm not ashamed of.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of의 목적어가 being이에요. being for.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 누가? 나의 아빠가. 그래서 소유격 apostrophe s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또 insist는 전치사 on을 쓰죠. She insisted on. 자, 여기는 of. 이 목적어는 going alone이에요. 혼자 가는 것을 주장한 거죠. 누가? 그가. 그래서 his가 원칙인데 힘을 써도 된다. 이렇게 동명사, 지금 표시한 요 동명사들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제 앞에 이렇게 썼다. 소유격이 원칙이나 목적격도 된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타동사 혹은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이, 자, 즉 얘가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목적격이 타동사 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뒤에 있는 동명사가 목적어고 그 목적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remembered him. 자, 원래는 his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his 대신에 목적격 힘을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emember him, 그를 기억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remembered의 목적어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taking이야. taking me to the fishing farm. 이 부분이 뭐예요? 동사 remembered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이 목적어가 아니다. 얘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tak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또 insisted on 마찬가지. insisted on him,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혼자 가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그가. 그래서 his가 원래 써야 되는데 힘을 썼다고 해서 전치사 on의 목적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마지막 unaware of, he was unaware of, 뭐는 몰랐다. of의 목적어는 his child예요. 그의 아이를 몰랐습니다. 뭐예요? 얘가 우리 아이였어? 이게 아니죠. 뭐예요? 꾸지람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의 아이가 꾸지람 받는 거, 수동이네요. 자, 를 몰랐다. 그래서 전치사 of의 목적격은 being scold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목적격이 아니라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명사고 그 앞에 있는 이 목적격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책에 아쉽게도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 먼저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분사도 금방 이해돼. 자, 갑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다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그냥 주어야,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기억. 동사의 주어는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자, 어떤데? 자, 보세요. 항상 목적격이야.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투부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다시. 투부정사 의미가 그럼 주격일 때도 있나요? 네.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가 목적격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투부정사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렇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it was difficult form인데 만약 for가 없으면 me가 올 수 있다 없다? for가 없으면 me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위에 보세요. 위에는 wanted가 me를 목적어로 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어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for가 없이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되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때 무슨 격을 쓴다고? 성민아 힘내. 지금 잡네. 다시 성민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위에 me는 문장의 목적어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me는 문장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때 앞에 전치사 뭐를 쓴다? 그게 for야. 다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wanted b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for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wanted가 목적어를 갖잖아.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for를 안 쓰지. 근데 여기 만약 이게 목적어 뒤에 M 또 나오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목적격이 필요해. 그때 뭐를 쓴다고 앞에? for를 쓴다.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외웠지. if for to. it 가지어 for 사람 for이야 의미사기 주어 to이야 진주 이렇게 외웠잖아. if for to 구문 그지? 그게 if for to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for를 쓰는 거야. 원칙. 됐지? 자, 써있어 설명.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에 사용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뭐를 쓴다?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응?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me가 없어. She wanted to build a house야. 그럼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무조건 목적격.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떨 때? 바로 앞에 쓸 때만 목적격이다. 손아이 됐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 1번. 문장이 주어야. 그래서 she wanted to build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니규 she가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거지. 됐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말하는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for me를 안 쓰는 거야. It was difficult to build a 집 짓기 어려웠어. 그럼 누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내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일반 사람이야. 즉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build a house.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집 잘 짓고 있대 사람들. 집 짓기 어렵대.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럼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she야.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일 때도 있다고. 왜? 바로 앞에 없으면 주격이 된다고.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 생략된 거지. 그치? 그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냥. 만약 여기도 안 쓰고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자, 뭐냐? 뒤에 이제 따로도 설명해 줄 건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때는 무슨 격 형서가? 목적격.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문장의 목적 아니면 승훈아 앞에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쓰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for.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만약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예 없다. 그럼 서연아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준동사에.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